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43% 올랐네요. 국제금시세 상향등을 켜고 풀악살 밟고 쭉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 경색 국면에서 그 자금이 생산적 가치 확대를 위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회적으로 물이 막히면 돌아 흐르지 않습니까? 자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낙폭을 그리는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어떤 등락 양상을 가진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잔잔하게 흐르면서 폭이 넓어지고, 또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이 비옥한 쪽의 어떤 자산 형성 가치, 그 입지를 향해서 이제 자금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12월 연말을 맞이하면서 지금 자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국면을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3천까지 다시 떨어졌네요. 이게 지금 1억 4천까지 올라쳤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 지난주에 AI 거품론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S&P, 다우존스가. 그만큼 위험 회피 자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를 내가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주식 시장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양상도 상당히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신호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 저항점이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AI 대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실제적 수익률을 보여줘도 이제 억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거품 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국 경제 지표 역시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회피 심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포 심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어마무시하게 이 시장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굉장한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어떤 이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역시 금이 대세가 되고 뭔가 가치 이 지렛대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금융시장 자체가 12월에 엄청난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주가 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치고 올라가서 뭔가 산타 랠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내달리게 된다면, 이런 모든 공포들은 다 이제 사장이 되겠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CPI가 주요 경제 지표와 함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은 조금 수그러들겠고, 주식 시장은 다시 산타넬리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죠. 대신 지금 금값이, 우리나라 금값만 보더라도 오늘 3,0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1.62, 그 다음에 1.48까지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작년 12월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뭔가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도 산타랠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뭔가 좀 심기일점 해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라는 뭔가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12월 15일 이제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의 하방 압력이 다시 워낙에 이 시장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쫙 깔려있는, 융단처럼 깔려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심리가 조금만 불이 붙으면 싹 하고 올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아파트 부분은 뭐 접었더라도 금융시장에서 뭔가 좀 수익률을 올려보겠다라는 급한 마음 가지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19일 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큰 12월의 이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관망하면서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업비트에서 가뜩이나 지금 비트코인이 떡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50분 만에 500억이 털려버렸습니다. 이거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죠. 뱅크런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야. 그냥 해킹당해가지고 500억이 그냥 강탈당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유명한 솔라나, USD 코인 등등에서 24개 암호화폐가 탈취를 당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가뜩이나 비트코인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업비트에서 지금 코인 강탈 사건까지 지금 50분 만에 500억이 쫙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 완전 금융 대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조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 자체가 그냥 완전히 뜯겨 나간 거예요. 해킹에 의해서. 물론 뭐 이 여러 가지로 보상 조치를 해준다라는 또 뭐 발표를 했지만 이거 다시 재발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금값의 추이는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그런 또 분명한 이 지표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한 돈짜리 돌반지가 8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금운동 다 올라오고 1, 2, 3등 다 올라요. 근데 지금 은이 2등 하다가 지금 1등 자리를 노리고 있죠. 은 보십시오. 62.007까지. 이건 거의 용오름 현상하고 똑같은 수직 상승의 어떤 이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금도 뭐 워낙에 여기는 뭐 전통적인 강자니까 트로이온스당 달러 역시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구리도 뭐 덩달아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원자재 값이 기본적으로 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중심을 잡고 있는 금 선물 가격. 그러니까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8.57%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거의 이제 절반, 이게 100%가량 되면 내가 1억에 투자했으면 1억 받는 겁니다. 그럼 1억 내가 투자했는데 5억 8천 버는 거야. 뭐 어마무시한 이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은은 거의 100%에 육박했어요. 98.80%. 그러니까 은에 뭔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을 보신 거고 구리도 뭐 25.21%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이 은을 좀 치우기 위해서 더 치고 나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은과 구리는 뭐 전기 기판, 센서, 태양광 셀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인프라 뭐 등등 해가지고 첨단 산업 이 재료로 다 들어가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그냥 제끼고 금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 자, 이건 지금 이 금값 자체 안에는 이 국가부채가 또 물려 있습니다. 명목 화폐 가치 떨어지고 금의 상대적 가치가 딱 올라가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국가부채가 물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경 8천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900조입니다. 주담대가 1200조고. 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국 가치가 그래도 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가 뭐 엄청난 양의 금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동시에 또 뛰고 있는 거고. 자, 금 쪽은 뭔가 이 부채하고 단절된 어떤 느낌을 가지는 그런 어떤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금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금은 국가부채, 그러니까 부채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몰빵을 하는 자산인데 아파트는 금과 똑같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부채가 이거는 그냥 1900조. 그냥 상상 초월입니다.
GDP 대비 105%.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1200조까지 지금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금하고 한국 아파트를 계속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 비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부채라는 딱 기준을 보면 금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산시장이고, 아파트는 부채를 물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시장 그 집값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금하고 똑같아. 아니야. 서울 아파트는 금보다 더 가치가 뛰어나. 라는 식으로 계속 사람들 헷갈리게 하니까, 아, 아파트는 금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자산적 가치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뭐 연끌 받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아파트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 코스닥이 잘 되고 있으니까 B2까지 지금 10조까지 돌파하고 있고, 상당한 어떤 위험성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건데, 코스피가 오늘 2.72% 한때는 내렸었어요. 엄청나게 하락했죠.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흔들 거렸어가지고 지금 뭐 1.42% 개인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좀 받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앞으로 더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진행되던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벌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변수가, 이 환율 변수가 지금 있어서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해드린 이 빚 문제는, 금 쪽은 안전합니다. 금 쪽은 안전해. 환율이 올라가도. 그런데 중요한 건 아파트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1900조.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은 금리를 직격하게 될 거고, 지금 금리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자고 일어나면 금리 올라간다고. 지금 변동금리가 어느 정도 고정금리보다 좀 낮아지는 어떤 추세를 보였는데, 코픽스 금리가 계속해서 점프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 거의 환율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실신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자, 골드와 같은 강남, 서초 아파트일까요? 부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채는 미래의 실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면 확정 부채가 됩니다. 아직 이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기대 심리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정말 미래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지고 있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대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정체에 빠지거나 오히려 하락해 버리면 이제 이런 건 확정 부채가 되죠.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부채 현황을 보시면 5억에서 10억 쫙 천지빛깔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 최근 10억대 부채까지도 거래에 포함된 사례가 어마무시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살짝 오른다고 한다는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가 안전자산이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골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채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배가 되는 어떤 가치 확대, 재생산 능력이 있는데, 아파트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채가 모든 걸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억, 20년 빌려 4%, 지금 기준 금리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해보더라도 10억 불리면 4억 갚아야 돼요. 뭘? 이자를. 절반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되고, 원금은 당연히 10억 갚아야 되고, 매월 상환 금액 6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이게 안전자산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런 안전자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월급 들어온 날 절반이 뭐 은행으로 다 그냥 순삭돼 버린다 라는 비명이 나올 정도로, 뭐 식은땀 나는 뭐 영끌 쪽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0.24% 상승폭이 무려 5배가 됐어요. 지금 주담대 금리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5배라고, 5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국민신한, 하나, 우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상단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픽스는 변동형 금리도 4%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고정형 주담대 금리 경우는 이미 4%대 1년 만에 넘어섰어요.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가는 거야. 그런데 계속 무슨 타령합니까? 강남, 서초, 송파 오른다. 지금 부채에 물려있는 이 자산 가치가 이게 해결이 안 돼버리면요, 금하고는 제가 정확한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채, 금과 아파트.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대한민국 아파트와 금은. 자, 올라간다고 하는 강남 볼까요? 강남 청남자이 11월 18일 9억 5천 떨어졌습니다. 개포동 자이 8억 6천 11월 21일. 아이파크 삼성 11월 24일 6억 떨어졌습니다. 아니 2배 3배 올라야지 빨리 이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초구 보세요. 레미안 퍼스티지 11월 19일 7억 떨어졌어요. 삼풍 3억, 대림 2억 5천 떨어졌습니다. 아니 올라간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지표보다 더 올라가야죠. 현장 거래가에서는. 그래야지 지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 파크리오 2억 2천 떨어졌고 잠실주공 5단지 2억 떨어졌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아파트는. 금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파트 시장에서는 위험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금은 부채가 1도 없습니다. 금 자체는. 물론 다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금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몰빵해서 금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 아파트에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순삭돼 버리고 식은땀 흘리고 잠 안 오고 상승폭 5배 기록하고 환율은 지금 제대로 지금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환율 자체가 상당 부분 지금 압박감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 금리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 시 집값 하락 우려되죠. IMF 외환 시기 때 환율이 엄청나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는 그냥 내리꽂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14.6%. 이건 좀 준수하지 IMF 때. 이제 이거는 거의 그냥 50%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금융 대란에 가까운 금값이 금값 올라가네 그냥 자산시장에서 그래도 안전자산이니까 전통적 안전자산이니까 올라가는가 보다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금 자체를 둘러싼 비트코인 시장 지금 날아가고 있죠. 주식시장 지금 굉장한 어떤 공포심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 시장은 금 시장과 동일한 어떤 자산가치 시장 아닌가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금은 부채를 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 중앙은행이 그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 아파트는 1900조 이상, 1200조 가까운 부채가 지금 물려있고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지금 치솟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부채에 물린 그 아파트들, 영끌 아파트들은 그냥 한꺼번에 추풍낙엽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12월 19일 날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 버리면 아파트 시장 거의 박살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엔캐리 청산 여파는 한국이 거의 그냥 삭풍을 맞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시장은 가격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이 가장 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잘 지켜보신 후에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 대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죠. 금값이 오른다는 그 신호 자체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뚝 떨어져 가고 있다. 비트코인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미국 나스닥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가지고 그냥 수십조 때려 부었지만 수익률이 좀 미적지근합니다. 그만큼 AI 거품론에 대한 포모 현상이 너무 지금 짙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국 경제지표가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12월 19일 일본이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 금융시장과 한국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 앞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가장 1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가장 위험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목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